늙은 청소부 주제에 감히 어디서 이렇게 기어들어와요? 그 말이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 제가 그렇게 정성껏 쓸던 바닥 위로 하이힐이 탁탁 소리를 내며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섰던 여자가 했던 말. 분명 제 손에 있는 건 대걸레였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저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 바로 제 이름으로 등기된 제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겁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바로 자기가 결혼하려던 남자의 아버지라는 걸. 며느리랍시고 따라온 그 여자는 이딴 허름한 건물 왜 안 팔고 놔두는지 이해 안 가요. 나중에 리모델링 하려면 인테리어비만 수억 들겠어요. 하고는 저를 흘겨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뭘 보고 저런 사람을 데려왔는지 나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 자리에서 그녀는 흰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저에게 또 한 번 무례한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건물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 당신이 혐오스럽다고 했던 그 건물 말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무시당한 아버지의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온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통쾌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또 다른 인생의 따뜻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문창호, 올해 72입니다. 서울 서대문에 조그만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94년 IMF 전에 어렵게 땅 사서 직접 설계하고 지은 건물입니다. 내 손으로 세운 인생이자 퇴직 이후에도 나를 지탱해준 자산이죠. 요즘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내가 직접 일주일에 2번씩 건물을 돌봅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소방 스위치 확인, 복도 청소까지.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직접 하냐고 묻지만 난 이게 내 체면이고 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훑고 있었습니다. 1층 카페 앞 커피 향이 스며든 오후. 갑자기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빠르게 다가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 맞죠? 아, 근데 이게 먼지입니까? 곰팡이입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쿰쿰한 냄새 나는 거 모르세요? 요즘도 이런 데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녀는 나를 완전히 청소부로 취급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대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는 리모델링을 하든가 헐어버려야지. 제 결혼 상대 집이라니 좀 충격이네요. 결혼 상대. 그 말에서 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얼핏 보니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 통화 화면에 내 아들 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말한 여자라는 걸.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얼굴에 묘한 들뜸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네요. 나는 묵묵히 차를 마시며 그 말만 들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똑 부러지고, 일도 잘하고, 아버지가 보면 처음엔 좀 세 보일 수도 있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봐야지. 아들은 상견례 자리를 고급 한정식집으로 잡았습니다.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격식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나는 다려놓은 셔츠에 단정한 자켓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아내 없이 혼자 참석했습니다. 아들 역시 상대 부모 없이 장유리만 데려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나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조금 뒤 유리와 아들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유리입니다. 유리는 나를 마주하고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선 전혀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셔. 그녀는 살짝 눈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상보다 젊으시네요.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어딘가 사람을 가늠하는 뉘앙스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들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옮기고 물티슈를 턱 밑에 대고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님, 그 건물 좀 손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건물이요? 네, 현우 씨가 자주 드나드는 그 낡은 건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좁고, 계단도 답답하고, 솔직히 요즘엔 그런 구조로 장사 안 돼요.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건물은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건물이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번에도 갔다 왔는데, 관리 상태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분이 좀 냄새도 났고요. 솔직히 좀 불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장유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복도 청소 중인 노인을 본 적 있습니까?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정적이 흐르며 유리의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청소했습니다. 그 건물, 당신이 불쾌하다던 그 공간, 내가 땀 흘려 지은 내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말했던 그 냄새나는 청소부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하얘지기 시작했고 손에 들린 물티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그날 청소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작은 존재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상견례 자리를 나와 식당 밖으로 나섰을 때 늦은 가을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 속은 이미 식어버렸고 한 줄기 연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뒤를 따라 나온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세요? 아들 현우는 다급하게 뛰어왔어.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긴장도 했고,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잘 보이려는 태도였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손수이라는 늙은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그건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그래서 그날 내가 아무 말 안 했던 건 그 아이한테도 기회를 준 거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사람을 낮춰보는데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현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람은 말투에 습관이 드러나고 습관엔 본심이 담긴다. 그날 그 여자가 보인 태도는 내 아들 인생을 맡길 만큼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그시 아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짓는 사람보다 낡은 건물을 닦아내며
지켜주는 사람을 더 믿는다. 그게 인생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조용히 섰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무너지는 뭔가를 억지로 붙잡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고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그날은 정말 제가 긴장해서 말실수한 거예요. 창결례 같은 자리는 저도 처음이라 그냥 한 번만 다시 만나주시겠어요? 이후에도 그냥 식사 자리라도 전 정말 현우 씨랑 진지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단칼에 자르시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뻔뻔함과 연민 사이를 오가며 다시 기회를 얻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리 건물 2층 공실 사무실에 새 세입자 등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장유리 대표 J컴퍼니 마케팅. 그녀는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청소하고 손수 지켜온 이 건물에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장유리가 받았습니다. 오 사장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케팅 대행사 차렸어요. 이 건물 입지 너무 좋아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나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 기회 이미 상견례 자리에서 다 썼습니다. 아니, 정말 달라졌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고. 그날 당신이 깔아뭉갠 그 바다 아직도 내가 매주 쓸고 닦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그 건물은 나에겐 삶이고 당신에겐 끝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건 돈이 아니라 예의다. 그리고 사람을 버리는 건 가난이 아니라 태도다. 장유리가 제 전화를 끝으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1층 국밥집 사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오 사장님, 요즘 그 예전에 오셨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이 근처 계속 맴돌아요. 건물 유리창 들여다보기도 하고 사무실 나가는 사람 붙잡기도 하고 사람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짐작이 갔지요.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발버둥. 지금 장유리 모습이 딱 그랬거든요. 며칠 뒤 아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락 없던 녀석이 먼저 연락을 해왔지요. 식당에 앉자마자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유리 씨, 다시 연락 왔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처음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서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엔 힘드니까 잠깐만 도와달라고요. 회사 정리 중인데 사무실 보증금이 밀렸대요.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저는 국 한 숟갈을 조용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련이 안 남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오만했는지. 지금도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지. 후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드는 사람도 있지.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건물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다가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하이힐도 없었고 반듯한 코트도 없더군요. 그저 피로와 초라함만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오 사장님, 저는 봉투를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만남이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다 끝났어요. 사무실도 접었고 투자자한테 사기당해서 빚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십니까? 현우 씨 말고 사장님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 도와줄 줄 알았어요. 저는 청소 장갑을 벗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 그래도 아버님, 아니 어르신께는 마지막 남은 기대 같은 게 있었어요. 아직은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실 분이 아닐까 해서. 저는 한 발짝 다가서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린 사람에겐 그 무너진 태도만큼의 결과가 따를 뿐입니다. 이 건물엔 당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는 당신 이름을 입에 올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제 마음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따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굴었을 땐 반성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 며칠이 조용히 흘렀고 복도엔 다시 햇살과 국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계단 손잡이를 닫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조심스레 들리는 목소리.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할게요. 고개를 돌리니 아들 현우였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걸레를 받아들며 조용히 웃더군요. 이제야 아버지 손맛으로 유지되던 이 건물의 비밀을 알겠어요.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녀석, 장유리 사건 이후 한결 단단해졌고 뭔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외벽에 걸린 안내문을 정리하면서 한참을 말없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얼마 전에 한미진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자원봉사 갔다가 알게 됐는데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그래. 어떤 분이시더냐? 참 이상해요. 말은 조용한데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어르신들한테도 절대 고개 한번 높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살며시 웃었습니다. 현우 눈에 이제 사람의 결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며칠 뒤 현우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미진 씨가 이번 주에 이 건물 옥상에서 어르신 생신잔치를 열 수 있을지 여쭤보라고 했어요. 옥상에서? 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분들이 많대요. 생신날에도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건물 옥상처럼 드나들기 편한 곳에서 조그만 잔치를 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받을 필요도 없지. 그분이 하려는 일이라면 내가 먼저 도와줘야겠다. 잔칫날 건물 옥상엔 알록달록한 풍선이 매달렸고 간이 테이블 위엔 미진 씨가 직접 장본 음식들과 정성스럽게 만든 생일상 그리고 손수 접은 카네이션 종이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옥상을 가득 채우고 미진 씨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낡은 시멘트 바닥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도착하시고 한 분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나이에 생일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 말에 미진 씨는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든 것도 잊힌 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을 정리하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이 건물 저한테 물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때는 주고 싶지 않았지. 현우는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넌 이 건물을 가진 걸로 사람을 판단하던 시선이 있었거든. 현우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더구나.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게 된 눈을 가진 것 같더라. 저는 난간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이라는 건 그냥 벽돌로만 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오가고 어떤 마음이 오가는지가 진짜 그 건물의 값이지. 현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이걸 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 말에 현우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어떤 계약서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그날 밤 저는 관리 일지를 정리하다 오래된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94년 건물을 완공하던 날 제가 직접 적어둔 글이었죠. 이 건물은 내 삶의 끝에서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담은 그릇이다. 부끄럽지 않게 누군가에게 편안한 지붕이 되기를. 그 글귀를 한참 쓰다듬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 국밥집 앞. 미진 씨와 현우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마저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을 조용히 닫고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이제야 제가 지은 이 건물이 진짜 사람을 품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미진 씨는 요양원 일을 잠시 내려놓고 지역복지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주말마다 국밥집 일을 도우며 건물 관리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관리실 장부 정리는 물론 세입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에서도 이제 제법 건물 주인 같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둘은 여전히 연인 사이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가족처럼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집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생신잔치에서 어르신들 접어드린 꽃 기억하시죠? 미진 씨에게 그 꽃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 저희가 준비한 꽃을 드리려고요. 현우는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 안엔 손으로 접은 카네이션과 자그마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사람은 결국 누구와 밥을 나누고 누구 옆에 앉느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지요. 두 사람 걸음이 꼭 닮아가고 있네요. 한미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국밥집 옆에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무료급 식소를 열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받을 필요 없다. 그 공간은 이미 그런 일을 하라고 남겨둔 자리인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던 날 삼각대를 세워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결국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 건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지붕이 되어주는 공간으로요. 며칠 뒤 장유리에 관한 마지막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제 삶에 남긴 상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꿰매고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1층 국밥집 앞을 지나며 커피 한 잔을 들고 복도를 걷습니다. 현우는 가끔 엘리베이터 점검표를 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아직도 제가 잘 못 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잘 못 붙여도 괜찮아. 대신 마음은 똑바로 붙여라. 그게 바로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의 삶도 어쩌면 낡고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 안에 누군가와 밥을 나누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지켜온 시간의 무게로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세월의 온기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래된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잘 지켜온 것이 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